반갑습니다. 최저점 예측에 이어 단기 고점 연속 적중. 제목이 좀 민망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3월 24일 날 10% 추가 매수 오전에 예정했는데 생각보다 장이 강하게 시작을 해서 10% 추가 매수 들어갔고요. 25일 날은 너무 많이 올라서 절반을 청산했어요. 보유 물량의 절반. 그리고 다시 이제 요거는 월요일 전 금요일인데 요 위에 뭐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서 날짜 잡아주느라고 반등이 끝난 걸로 봤고요. 그래서 모든 물량 청산하고 무포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매매한 친구가 평균 단가를 나한테 알려주려고 보냈던 화면이고요. 대략 한 25%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최종 청산까지. HTS를 한번 볼까요? 여기 종합 차트로는, 종합지수 차트로는 이쪽에 이제 19일날, 3월 19일 저점 찍고 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수요일날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별로 차이는 안 나요. 요 고점이랑 요 고점이랑 거의 같은데 조금 갱신했어요. 근데 제가 왜 고점, 단기 반등 고점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제목에 썼냐면, 저는 이제 선물 옵션 매매하니까 제가 분석하는 차트는 선물 지수 차트예요. 그래서 선물 지수 차트에서 여기가 정확하게 고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그 차트를 좀 더 보면 주봉상에서는 이게 당연히 강력한 추세선이 발생해서 여기까지 반등하더라도 뚫고 가지 못하면은 상승 전환이라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여기까지 가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반등을 멈추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물론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든지 이제 생각은 바뀔 수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봉도 한번 볼까요? 자, 월봉 보면은 이제 되게 추세선이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추세선을 이렇게 많이 그리지는 않아요. 많이 그리지는 않는데, 이제 워낙에 급락하다 보니까 뭐 지지저항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거, 고점 연결한 거, 뭐 저점 연결한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추세선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그 외에도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도 많이 써요. 많이 쓰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저점 추세선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점에 추세선을 걷죠. 그리고 상승 추세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여러 개의 추세선을 걷을 때 간신히 이 근처에서 이제 좀 확인되는 추세선이 나타났죠. 자, 너무 복잡하니까 추세선 한번 지우고, 이런 형태에서 실제 이제 보면요. 아까 추세선 가지고는 정확하게 안 잡혔지만 사실 뭐가 있었냐면, 이쪽 저점에서 피보나치를 한번 보면요. 자, 피보나치가 뭔지 알아요? 그 수학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알 텐데, 뭐 수학에서 나오는 피보나치 수열이죠. 거기서 이제 이 수열의 앞에 항과 뒤에 항의 비율이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1.618배, 그래서 61.8% 더 증가하게 돼요. 앞에 항보다 뒤에 항이. 그걸 우리가 황금비라고 얘기하죠. 그걸 보면은 거의 50%. 그러니까 상승한, 종합지수가 상승한 양의 절반을 지금 눌린 거죠. 그죠? 절반이 눌려졌는데, 요 정도에서 반등을 하면 사실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라는 게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여차하면은 이걸 깬다고 볼 수 있겠죠. 깨면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더 무너지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수치들은 그냥 참고용이지 절대적 수치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평 하나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지지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종합지수는 1200에서 1100 또는 뭐 1000 근처까지 깨질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는 거기도 한번
한 단계 더 깨질 수도 있겠죠. 진짜 코로나 사태에서 실물 경제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회복되는 기간도 더 길게 잡아야 되겠죠. 피보나치에서 요 61.8% 요 라인을 붕괴하면 추세가 바뀐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쭉 상승 추세에 여기까지 눌렸다 되돌아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더 이상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내려가고 짧게 반등하고 많이 내려가고 짧게 반등하고 이런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절대적인 거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피보나치를 이제 이쪽 구간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할 때를 관찰해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깼죠. 여기 62%를 깨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제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고 그죠? 이 부분을 이평선이 지지해 주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살려내는데 뭐 이와 같이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가는 우상향한다는 걸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은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시장이 파탄이 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짜지 않고 더 큰 충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회복할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면 회복이 되느냐? 그 회복되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개인들이 제일 바라는 건 V자 반등이죠. 지금 급락했는데 급등해 주길 바라는 거죠.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추세를 이어서 쭉 올라가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요런 형태로 반등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V자 반등이 일어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일단 악재가 단기적인 악재가 있어서 급락했지만 그게 소멸되면서 급등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는 단기 악재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 뭐 백신 개발도 안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긋났고요. 또 상승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급등을 상승시키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력이 집단이지 자기가 막 주가를 띄우면서 끌어올리면서 매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 매수세에 의해서 급등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되려면 잠깐이었고 문제가 없으니까 상승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펀더멘탈이 견조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의해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오랜 시간 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이제 W자형, W자형 이런 형태의 반등이 가능하겠죠. 지금 반등했다가 다시 눌려주고 올라가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코로나가 워낙 이제 큰 일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뭐 여기서 더 이렇게 끝나든지 또 뭐 더 쳐졌다 다시 올렸다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우상향이다라는 걸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언제나 시간이 걸릴지 안 걸릴지 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 상승할 것이냐 하는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요. 이 시나리오를 쓴다는 거는 이 주식 매매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림을 그려보고 차트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어떻게 움직일 거야라는 시나리오를 이제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실제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얘는 아니네 이렇게 지워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또 시나리오를 또 새롭게 써나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응을 계속 해나가는 게 바로 주식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뭐 다 동의하는 바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 분석은 단기 매매를 이제 주로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더 좋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선물 옵션을 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하루하루 게임이 많기 때문에 그날의 흐름을 보고 이제 결정해서 판단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에 좀 의존하는 면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러나 주식 투자는 기술적 분석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거를 새롭게 배우면서 대단한 자신감을 갖게 돼요.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돈 다 벌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그걸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세상의 모든 돈을 한 사람이 벌 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캔들이 뭔지도 몰랐다가 캔들 패턴을 배웠다. 그것만 적용하면 될 것 같다. 또 나중에 보조지표를 몰랐는데 보조지표가 뭐 수백 종류잖아요. 그 수백 종류의 보조지표 중에 뭐 많이 쓰는 것들,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MACD, 뭐 스토캐스틱, 뭐 일목균형표, 뭐 그런 것 중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많이 쓰다 보니까 조예가 깊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막 그걸 공부하다가 뭔가 깨달음이 오면은 이걸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로직을 짜가지고 시스템 매매도 해보고 했는데 시스템 매매를 제가 이제 과거 데이터 가지고 쭉 이제 수익률 어느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세상 돈 다 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뭐 그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파생 상품도 되게 위험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선물이나 옵션을 하기 때문에 큰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요.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또 옵션을 처음 배우면 또 그게 세상 돈 자기가 다 번 것 같고 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 주식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충분히 훈련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뭐 재무제표 간단한 거 뭐 확인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혼자 공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주식 매매에서는 다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느 한쪽에 치중해가지고 어떤 방법에 꽂혀가지고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순간 위험해지게 돼요. 주식 매매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내가 배운 만큼 오히려 더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주식 매매입니다. 요거 저번에 제가 그 학교 개학 4월 6일에 못한다 그렇게 예언했던 거 있죠. 맞죠, 그죠?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예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가를 예측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예측을 해야만 매매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강조하는 것을 뭐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표현을 쓰는 것 뿐이지 공통적인 면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예측은 해야 돼요. 아니 예측을 안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를지 내릴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요? 오를 것 같을 때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측은 하는데 다만 예측이 반드시 성공할 리는 없죠. 그죠? 워낙 많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예측을 하는 습관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예측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측하는 습관, 시나리오 쓰는 습관, 그리고 현실로 벌어지는 일들에 의해서 수정하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을 예측해보고 시나리오도 써보고 실제 시장에 적용해보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훈련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는 그러면 왜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고 해놓고 너는 안 하니? 이럴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선물 옵션 계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외에 다른 거를 매매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뭐 유튜브에 이런 거 올리기까지 하면서 아예 손을 안 대긴 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부 금액만 주식 계좌에 넣어가지고 제가 그날 보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선물 옵션 매매도 초단타를 치지는 않고 하루의 방향을 봐서 하거든요. 오늘은 양봉 방향이다, 음봉 방향이다, 그 방향성을 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적기에 딱딱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못하고 선물 옵션을 매매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뒤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수익률이 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첫날 진입하라고 했던 날은 저도 들어가서 물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계좌에 계속 넣어놓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이제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빼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절반은 그냥 청산을 한 거예요, 당일. 계속 들고 간 게 아니라 청산하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뭐 단타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한 70만원 가량 되네요, 그죠, 수익이.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 중간중간에 인버스 들어간 날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하고 선물 옵션 매매하는 건 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오로지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로만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분할 매수한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되겠죠. 다음에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너무 막 거의 광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다음에는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올릴 거고요. 또 그 주식 초보자들이 특히 이제 막 그 대학생이 되는 우리 제자들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데 자꾸 뭐 10% 사라, 20% 사라,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니까 지금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용돈을 아끼든 뭐 알바 조금 해서 번 돈을 넣든 해가지고 매달 꾸준히 주식을 사세요. 그냥 한 10년 계획으로 꾸준히 사요. 다만 이제 그 사는 종목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는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갓 대학생이 됐거나 갓 사회 초년병이 돼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따로 영상을 하나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진행에 따라서 카페를 좀 만들어서 좀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